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촌진흥청 농산업교육과 이균식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는 생산, 유통을 위한 아스파라거스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발표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강원도 아스파라거스 농업인분들과 직접 만나 뵙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스파라거스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발표에 앞서 두 분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권태균 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장 권택윤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찾아가는 아스파라거스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발표회에 참석해 주신 강원도 아스파라거스 농업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아스파라거스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발표회를 함께 마련해 주신 강원도 농업기술원 최종태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스파라거스 소비 트렌드를 발표를 위해 참석하신 강원도 농업기술원 노희선 박사님, 아스파라거스 거래 특성과 출하 전략 발표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서울청과 강병국 차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소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먹을 것이 부족하여 생산만 하면 판매가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따라서 생산도 시장과 소비자를 지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얻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에서 어떻게 판매되고 최근 시장의 유통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소비자의 아스파라거스 구매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아스파라거스의 주 고객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도매 시장에서의 아스파라거스 거래 특성을 통해 출하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아스파라거스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발표회가 오늘 참석하신 농업인 여러분들의 아스파라거스 농사에 작게나마 도움이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행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먹거리 생산에 애써주신 농업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조속히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농업기술원 최종태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일상에 많은 어려움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대책을 만들고 대처하면서 또 다른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아스파라거스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발표대회에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올립니다. 먼저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권태균 국장님과 농산업경영과 우수원 과장님, 그리고 위태석 연구관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울러 소비유통 트렌드에 대하여 발표해 주실 서울청과 강병국 차장님과 강원도 농업기술원 노희선 연구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스파라거스는 10년 전 대비 가구당 구입 금액이 12배 증가하는 등 최근 소비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새로운 소득 종목입니다. 특히 강원도는 아스파라거스 주 생산 지역으로 2019년 현재 재배 면적이 95헥타르로 전국 재배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 홍수철학기에 가격 하락으로 도내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재배 면적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내수 시장은 올봄 강원 아스파라거스 온라인 직거래 판매 행사를 추진하는 등 강원도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대회를 통해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는 강원도 아스파라거스 생산 및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유통에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발표에는 아스파라거스 소비 트렌드 분석 결과와 아스파라거스의 도매시장 거래 특성과 출하 전략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스파라거스 소비 트렌드를 발표해 주신 노희선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농업기술원 노희선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생산, 유통 현황 및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생산 현황, 수출입 동향, 유통 현황, 소비 형태, 시사점 및 마케팅 전략, 강원도 대응 사례로 준비하였습니다. 분석 자료는 국내 농업 분야 통계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가공 활용하였습니다. 국가 통계 포털 코시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크레이, 농식품 수출 정보 카티, 또한 도매시장 자료를 위해서는 크레이에서 만들어 놓은 오아시스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가장 중점이 되고 있는 자료는 농촌진흥청에서 2010년부터 19년까지 10년간 소비자 패널 가계부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총 누적 패널 수가 10만 1,000명에 달하고 구매 건수는 658건을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생산 현황입니다. 아스파라거스가 포함되어 있는 양세류에 대한 강원도 특화 개수를 구해 보았습니다. 특화 개수는 잘 아시다시피 특정 산업이 해당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여 해당 산업의 지역 간 상대 특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보다 크면 지역 내 해당 산업 특화 정도는 전국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강원도 내 양체류의 특화 개수는 2, 3으로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아스파라거스는 2019년 특화 개수가 11.2로 상당히 높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재배 현황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66년도에 국가에서 수출 주력 작목으로 선정하여 한때는 거의 700헥타르까지 재배가 되었으나 국내 소비층이 없었고 또 이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국내 재배 농가가 차츰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2000년대부터 소득 수준이 증가함으로써 아스파라거스에 대한 소비층이 생김으로써 최근 2000년대 이후부터는 급속하게 아스파라거스의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은 2019년 재배 면적이 약 95헥타르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원도 내 재배 면적을 보시면 2012년도에 12헥타르에서 2019년도 68헥타르로 급속히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강원도 재배 면적은 2019년 기준 전국의 71.4%로 가장 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내 지역별 재배 면적 비율을 보시면은 강원도 내 양구, 춘천, 인제, 산척 순으로 강원도 내 많은 지역들이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배 작형입니다. 크게 5가지 재배 작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재배 패턴을 보시면은 비가림 시설을
갖춘 조숙 재배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수확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반촉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대부분이 4, 5월에 출하하는 조숙 재배 작형을 하고 있으며 일부 춘천에서는 2월 출하를 위해서 반촉손 재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품종입니다. 옛날부터 웰컴이란 품종이 축성 재배에 유리하여서 15년 전부터 재배되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세력이 좋은 아틀라스 품종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년 전부터는 아틀라스 품종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대부분의 한 80% 이상이 이 품종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스파라거스 그 특성상 수컷 품종인 전운 품종을 가지고 있는 그 가일남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입 동향입니다. 먼저 수출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을 보시면 크게 2010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2019년도 그 수출 물량은 25톤, 수출 금액은 18만 달러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출하는 월수를 보시면 4월, 5월 달에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 현황입니다. 수입 현황을 보시면은 수출과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926톤, 금액으로 봤을 때는 674만 달러가 수입되고 있으며 주된 수입 시기는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수입되고 있습니다. 수출 물량에 비해서 거의 36배 많은 물량들이 수입되고 있어서 국내 재배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수입국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저희가 주로 수입되고 있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보시면요, 남반구에 속하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호주, 페루, 멕시코 등이 주 수입국입니다. 다음은 유통 현황입니다. 시장 반입량과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반입량은 298톤으로 2010년 대비 3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월별 반입량을 보시면 4월, 5월이 높고 반대로 반입량이 적은 10월 달에는 반입 단가가 12,000원 이상으로 높게 상승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도매시장의 산지별 반입량과 단가입니다. 2019년도 지역별 도매시장의 아스파라거스 물량을 보면은 경기도가 많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된 산지는 강원도로서 57%를 차지하고 있고 충청남도, 경기도 순으로 단가는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순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어떻게 그 출하지가 월별 변했는지 한번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1998년 그 1월부터 12월까지 출하지를 보면요. 강원도가 8월, 9월, 10월까지 이렇게 3개월까지만 출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20년 후인 2019년도를 보시면은 그 3월부터 10월까지 거의 8개월 동안 꾸준하게 출하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배지가, 출하지가 많이 이동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비 형태입니다. 소비 특성을 보시면 먼저 구입 가구당 구매액입니다. 2010년부터 9년까지 10년간 평균을 보시면은 가구당 구입액은 245원, 구입 가구 비율은 4%, 일회 구입액은 4,058원, 연간 구입 빈도는 0.06회로 아직은 좀 작은 그런 장목입니다. 하지만 특이한 사항은 2019년을 보시면은 10년 전 대비 12배로 급격히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미래가 성장성이 큰 그런 작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별 구매 특성을 보시면 30대, 40대, 50대, 60대로 나누었을 때 40대가 많이 구입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금액을 보시면 40대가 236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2010년과 2019년도의 연도별 연령대별 구입액과 구입 횟수, 1회 구입액을 비교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이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사항은 30대 이하에서는 구매 횟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1회 구입액이 증가하여 젊을수록 좀 고급 품질의 아스파라거스를 구입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득 및 가구 원수별 구입액입니다. 소득 분위를 5분위로 나눴을 때 가장 소득이 높았던 5분위와 3분위 순으로 그 소득이 많은 가구에서 연간 구입액이 높았습니다. 가구 원수별 연간 구입액을 보시면은 5인 이상, 그다음에 3인인 순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가구의 비율이 3인과 4인이 많은 관계로 전체 구매액 비율을 보시면은 평균 3인 가구에서 많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족 구성원별 구매 특성입니다. 자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매액과 구매 횟수를 보았습니다. 결과 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당 구매액이 259원으로 높았으며 특히 자녀 중에도 성장한 자녀가 많은 중고등학생이 많은 가게에서 월등히 높은 구매 금액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월별 구매 금액 및 구매 횟수입니다. 아스파라거스 평균은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시했고요. 2010년, 15년, 19년 구매 금액을 표시해 보았습니다. 2019년도 보라색 표를 보시면은 5월달, 6월달 구매 금액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월별 구매 횟수도 5월달, 6월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구매 횟수와 구매 금액이 5월달 높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구입처별 특성입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대형마트에서 구입을 했고요. 최근 특이점은 2018년도부터 슈퍼마켓에서 33%의 점유율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스파라거스가 그만큼 대중적으로 많이 구매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패널들 중에서 그 소비 형태에 대해서 추가 설문 자료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총 783명이 참가해 주셨고요. 아스파라거스를 구입할 때 고려 요인들, 활용 방법, 시중 가기된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구입 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신선도였습니다. 그 다음은 가격, 국내산, 그 다음에 굵기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그 활용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활용 방법은 다양하게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스테이크 곁들이 채소로 많이 사용할 줄 알았는데 그 외에도 데친 요리, 볶음 요리, 구이 요리, 샐러드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어서 앞으로 소비 확대할 때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가격에 대한 그런 시중 가격에 대한 평가인데요. 아직까지는 워낙 그 고가의 채소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비싼 편이다가 6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또 대중화된다면 이것들은 더 그 가격을 다운시켜서 소비자를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만들어낼 좋은 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소비 형태에 대한 설문조사 중에서는 그 아스파라거스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질문도 같이 했습니다. 아직까지 46%가 국내 생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 62%가 흰색과 보라색 품종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구입 시 적당한 크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 아직까지는 그 저희가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 직경이 9mm, 2cm가 되지 않은 아주 연필 굵기보다 조금 큰 정도의 얇은 그런 상품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굵을수록 그 늦은 수확으로 인해서 억세고 품질이 나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그런 정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시기라든지 홍보 또 이벤트를 통해서 인식 전환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굵기에 대한 질문 중에서는 굵기는 아직까지는 중요한 판단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았고요. 또 하지만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홍보 행사라든지 또 드셔보신 분들이 많아질수록 굵은 것에 대한 선호도 일부 좋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은 시사점 및 마케팅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으면서 차츰 수도권 근교로 재배지가 확대되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입 가구 비율이 2019년 기준 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구입 가구 비율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또한 회당 구입액은 높으나 구입 빈도가 아직 낮고 구입 가구 비율이 낮아 이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아스파라거스에 대한 홍보가 절실합니다. 최근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국내산 아스파라거스 홍보도 추가로 수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그 뒤에 말씀드리겠는데요. 강원도 온라인 행사를 통해서 뭐 1분 내에 품절되는 등 많은 관심이 높았고요. 또한 이 이벤트 후에 SNS에다가 이제 판매 후기를 올리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인터넷 모듈이라든지 마케팅 같은 경우에 젊은 소비자층이 많이 유입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다양한 레시피라든지 영양 정보를 제공하여 아스파라거스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굵은 아스파라거스가 식감과 맛이 좋고 그다음에 고품질 수출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억세거나 늦게 수확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홍수 출하기 가격 하락으로 그 농가 재배의 어려움 및 재배 면적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요. 여기에 대한 판매 촉진 행사, 또 가공품 개발, 저장 유통 출하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그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한 성출하기 가격 안정이 도모한데요. 다행히 수출 현황은 2015년 대비 증가 추세에 있어서 작년 대비 올해 수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7% 정도 증가한 그런 좋은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도입 초기 작물로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기적 배려도 꾸준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에 맞는 또 마케팅 전략을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강원도는 다행히 그 아스파라거스의 재배에 맞는 그런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고 또 대규모 소비시장인 그 수도권도 인접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비교 우위에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올해 좀 크게 팬데믹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어떤 긴성에 대한 그런 효과에 대한 것들이 많이 부각되면서 강원도 아스파라거스 산업에 좀 좋은 그런 기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조금 좀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농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면서 또 지속 가능한 그런 청정 브랜드 마케팅이 좀 절실한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생산 기반 구축에 대한 것들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액이 수입액에 아직 미비합니다. 그래서 수입액이 수출액의 거의 36배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아직 많기 때문에 그 자체 생산 기반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아스파라거스를 지금 많이 재배하고 있는 춘천, 양구, 화천, 인제 등의 이제 전문 생산 단지를 구축하고요. 또 여기에 맞는 연구 사업들, 품종이라든지 저장, 유통, 재배 기술도 고급화시키고 또 유통 체계를 좀 활성화시켜서
어떤 전문 생산 단지와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산 이력이라든지 또 농약 안전 사용 등에 대한 통합 관리도 이루어져서 농가들이 좀 이렇게 지역에 맞춰서 그 생산 기본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아무리 잘 재배해도 어떻게 상품이 되지 않는 비상품성의 순과 그다음에 이제 부산물, 순 끝에가 이제 어떤 유통으로 좀 이렇게 버려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비활성 또 여러 가지 그런 부산물들을 이용해서 기능성을 탐색하고 이것들을 추출해서 또 더 가공을 통해서 고부가가치의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판매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예로서는 저희가 강원 지역 특산품 인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세계적으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에 아스파라거스 인증을 받아서 어떤 판매했을 때 그 상품 패키지에 많이 활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기반 제품을 선호하는 그런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관광 산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소비자가 직접 간지를 방문해서 축제와 연계해서 행사에 그런 체험 행사를 참여하여서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강원도 청정 아스파라거스 브랜드도 함께 마케팅 홍보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출인데요. 아무래도 홍수출하기에는 국내 소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게 또 적극적인 수출 개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출 업체와 상호 협력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해외 박람회를 통해서 강원도의 그런 지역적인 브랜드, 청정 이미지를 더 부각시켜서 홍보라든지 수출자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모든 작업들이 한 분야에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학연, 공동협의체를 운영하여서 소비자들의 구매 동기라든지 시장 세분화 전략, 또한 지자체 간의 공동 마케팅 홍보 전략들이 같이 추구돼야 되고요. 또한 요즘에 트렌드 자체가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원마트를 기본으로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방형 플랫폼, 모바일 역량을 좀 강화하는 것들로 같이 가야 될 방향입니다. 또한 대형마트, 식자재, 외식업체, 요리사 및 학교 급식 영양체 홍보 초청 행사를 통해서 오프라인 서비스와 협업을 같이 추진한 것들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 특히 진청하고 많이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아스파라거스 구매 특성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농사로라든지 여러 가지 길라잡이 이런 식으로 진흥청에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영농 정보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사점이라든지 마케팅 전략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아스파라거스가 강원도에 좀 핫한 작목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 강원도라든지 또 농업기술원에서 대응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봄에 4월부터 5월까지 강원도 아스파라거스 온라인 홍보 및 판매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한 20톤 2만 상자를 판매했고요. 수출 등급인 좀 굵은 그런 좋은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판매 단가는 한 키로당 7,000원씩 해서 판매를 했고요. 판매 방식은 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저희가 포장비, 택배비 등등 한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지원해서 홍보 행사를 했습니다. 홍보 내용을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반품이 한 2건 정도나 있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리뷰를 보시면 거의 많았고요. 또 지역별 판매량을 보시면 저희 춘천에 강원도에 가장 많이 재배되는 양구에서 많이 판매 협조해 주셨습니다. 결제 위치를 보시면 요즘에 트렌드처럼 PC보다는 모바일이 더 강했습니다. 또한 성별과 연령대 분포를 보시면은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한 78%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연령별로 보시면 30대, 그다음에 20대, 40대 순으로 젊은 30대층에서 판매를 적극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구매 지역을 보시면 아무래도 서울 경기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판매 결과 그 리뷰인데요. 대부분이 가장 큰 실적은 강원도에서 정말 국내산이 이렇게 좋은 게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인식을 많이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굵기에 대한 그런 편견을 좀 없앴습니다. 그전까지는 굵은 거는 좀 이렇게 억세거나 안 좋은 걸로 인식한 거에 반해서 이번 판매 행사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은 이렇게 크고 좋고 이게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거기에 대한 그런 리뷰가 많았고요. 또한 고기보다 더 맛있다는 그런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이렇게 사진 보시다시피 다양한 먹거리로 이렇게 퓨전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스파라거스는 아무래도 다양한 그런 이용 레시피를 제공한다면 더더욱 그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작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그 사업 중에서 농식품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그 아스파라거스의 영양과 효능, 또 가공품에 대한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스파라거스는 부위별로 여러 가지 생명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많이 뭐 식품뿐만 아니라 건강 기능식 또 약재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초부터 뿌리까지 버릴 게 없는 그런 작목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좋은 아이템입니다. 보시면은 뭐 사포닌도 많고 루틴, 비타민 C, 그다음에 글루타티온, 아스파라긴산 등등 많은 그런 기능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 건강 기능식이라든지 기능성을 찾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작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그 영양과 효능은 부위별로 지속적으로 그 농식품연구소에서 분석을 해서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표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가공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스파라거스의 그런 판매 형태를 조금 말씀드리면요. 국외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포장으로 해서 굵은 품질을 좀 높게 쳐서서 많이 판매되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이게 그러니까 새싹 채소이기 때문에 건조에 무척 약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밑에다가 이렇게 그 보스 패드를 같이 넣어서 그 마르지 않게 유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국내를 보시면은 이렇게 수입된 냉동 아스파라거스가 이제 이렇게 판매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닐 포장이라든지 스티로폼 포장 등을 이용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절임 상품에 대한 그런 소개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소비자 패널 자료를 분석할 때 가공품에 대한 그런 구입 예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국제적으로 보시면은 특히 이게 스페인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인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굵기라든지 여기에 대한 그런 리뷰가 없었는데 그 선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굵기에 대한 것들, 또 부위에 대한 것들, 또 길이에 대한 것들, 또 색깔에 대한 것들에 나누어서 그 가격대도 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굵기를 말씀드리면 조금 굵은 것들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부위는 약간 순 쪽으로 올라가는 상부 부위에 대한 것들이 높았고요. 길이는 조금 짧은 거, 그다음에 그린이 약간 좀 높게 가격이 형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인제 아직까지는 얇은 거에 대한 수요가 높았지만 앞으로 들여보신 분들은 아마 재구매를 통해서 굵은 거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굵은 품종에 대한 아니면 굵은 재배법에 대한 여러 가지 그에 대한 것들이 농민들이 준비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가공품인데요. 국외 같은 경우에는 스프, 잼, 리조또 칩, 분말 캡슐, 또 화장품이라든지 이렇게 비누 제품에서 여러 가지 뷰티 상품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그 이유식이라든지 녹즙, 국수, 화장품, 그다음에 기타 가공품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농업기술원에 있는 그 농식품연구소에서는 침출차인 그 아스티를 그 강원도 농산물 전용 온라인에서 판매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규격품과 밑둥을 활용해서 그 압력 추출법을 이용해서 풋내를 제거하고 또 유효 성분을 많이 용출해서 아스파라긴과 루틴 함량을 높인 그런 아스진이라든지 아스봉
그러니까 이거는 아스지는 농축액으로서 먹는 거고요. 아스복은 젤리뽀 형태로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걸 만들어서 그 아스파라거스가 이제 생채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홍수출하라든지 비규격품에 대한 그런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있으며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양한 먹거리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아스파라거스 요리 레시피에 대한 그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총 85가지의 그런 그 레시피가 들어가 있고요. 이 레시피는 좀 이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아침 식사용, 브런치용, 런치, 오후 간식용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식사용, 그다음에 파티용, 안주용, 반찬용, 베이커리용 등 해서 8가지 테마로 나누어서 총 85가지의 그런 레시피가 좀 쉽게 또 가정 이용할 수 있게 나타나 있으니까요. 앞으로 아스파라거스를 좀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아스파라거스에 대한 그 소비 트렌드라든지 생산 또 유통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전국적인 시사점과 마케팅 방향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과 그 사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아스파라거스의 도매시장 거래 특성과 출하 전략에 대해서 서울청가 강병국 차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청가 양치료 규모보고 있는 강병국 차장입니다. 오늘은 아스파라거스 특성과 출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웰빙 식품으로서 요즘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출하 물량도 늘어나고 있는 또 판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품목이 아스파라거스인데요. 이 아스파라거스가 시장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고 어떤 품목이 상대적으로 시세를 많이 받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아보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아스파라거스 생산 동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아스파라거스는 대부분 시설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전에 노비 재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날이 더워지면서 노지 재배하는 부분들이 이제 병이 걸리면서 기온 상승에 따라서 노지가 참 힘들어지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대부분 시설 재배, 하우스 재배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아스파라거스는 대부분 그린 계열을 많이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화이트, 퍼플, 그린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린보다도 시설 투자비가 좀 더 높고요. 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미실 재배로 햇빛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설 수비가 높고 경매 단가 자체는 홍보가 좀 들리다 보니까 그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생산 투자비는 많은 반면에 경매 단가에서는 그렇게 큰 이득을 보지 못하다 보니 경매에서는 그렇게 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품목이고요. 퍼플 같은 경우는 보라색을 띠는 것이 상당히 특색이 있고 좋은데 생육될 때까지 출하 전까지는 이 그린색을 여기 퍼플색, 보라색을 띠고 있다가 열을 가하면 이 색이 다시 그린하고 똑같이 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만들었을 때 그 고유의 형질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특색이 사라져 버리다 보니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대우받지 못하는 품목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로 가락성 그 시장에서 경매되는 아스파라거스는 대부분 그린 계열이다. 그래서 다른 품목, 화이트나 이 퍼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재배하시는데 참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아스파라거스 주 출하 산지입니다. 15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 주산지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15년 전에는 이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특히 전라도가 많았어요. 광주, 전라남도까지, 전라남북도까지 출하가 많이 있었는데 실상 지금도 전라남북도에 많이 출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후 보면 강원도가 이제 빨갛게 되어 있는데 이 강원도가 상당적으로 기온이 좀 적합한 아스파라 같은 경우는
한 15도에서 한 20도 정도가 생육에 가장 적당한 품목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강원도가 한여름에도 좀 서늘하다 보니까 강원도 물량이 가장 많이 출하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양평 쪽에서 상대적으로 물량이 꽤 단지화가 형성이 되면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평은 홍천하고 좀 가까운 이제 경계 부분에서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어느 정도 단지화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 출하 물량도 좀 늘을까 보고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당진에서 어느 정도 장목반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소규모 농가들입니다. 소규모 농가들이 시장 출하와 산지 그 납품 판매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충청의 당진보다는 논산 같은 경우는 출하자 한 분이 조금 한 2,000평 정도 농사를 지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래도 충청도에서 나름대로 가장 크게 농사를 짓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요.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소량씩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물량이 그렇게 발달되지는 못하고 있고 전부 이제 그 김천 쪽에도 상당히 어느 정도 물량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라도가 이 예전에 15년 전에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그 남원 쪽이 전라남도 남원 쪽이 상당히 물량이 많았는데 고온화되면서 이 남해안에서 날이 너무 더워지고 뜨거워지다 보니까 시설 재배하면서 많이 여름에 물건이 병이 걸리면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전라도 물건이 이제 남원에도 예전에 한 15농가 정도 계셨는데 이제는 한 두세 농가밖에 안 남은 상황이 됐고요. 전라도 북도 쪽에 능주라는 곳이 있는데 이쪽은 좀 더 이제 활발하게 새로운 단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추세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지금 아스파라 같은 경우 노지 재배하시던 분들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시설 재배 쪽으로 해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제주도 조금씩 물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차후 보면은 이 경상도인데 이 경상도 쪽은 밀양 쪽에서 지금 단지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출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 내후년 정도면은 웬만큼 물건이 이제 나오는 걸 봐서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이제 판가름이 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강원도가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출하량이 가장 많지만 전국적으로 조금씩 아스파라 농가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국내 아스파라거스는 2월을 이제 제주에서 2월 중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는 전국이 성수기가 돼요. 제주가 2월달 먼저 스타트를 끊지만 3월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 전라도 다 같이 시작을 합니다. 해서 일모작이 5월까지 꾸준히 성수 출하가 되고요. 6월, 7월부터는 이제 빠른 쪽이 먼저 나왔던 쪽이 이제 다시 입병이 들어가서 이모작 물건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7월 달이면 대부분 이모작 물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8월, 9월, 10월까지 해서 출하되는, 그래서 1년에 전체적으로 한 6, 7개월, 7, 8개월까지 출하가 되고 있는데 3, 4, 5월 달과 6, 7월 달까지가 가장 출하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고요. 날이 더워지면서 생육이 저하되면서 8, 9, 10월 달로 가면 갈수록 출하 물량은 감소를 합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요 7월 달이 연중 시세가 가장 쌉니다. 평균적으로 7,000원거리 키로 단가 형성이 안 되는 시기가 이 7월 달인데 이 7월 같은 경우는 이모작 새 물건들이 많이 성수 출하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우기로서 장마철이 접어듭니다. 6월 말부터 장마가 들어가는데 7월 달 장마가 들어가면서 이동인구 특히 이제 캠핑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소비되는 물량들이 많이 줄면서 7월 소비가 줄면서 전반적인 단가가 7월 달이 가장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달이 되겠습니다. 자, 아스파라거스는 연중 국내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또 그 전부터 국내에 아스파라가 도입되기 전부터 수입 물량이 먼저 유통되던 어떤 그 구조에서 국산 재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전부터 수입이 조금씩 움직였었는데
한 10년 전에는 전체적으로 15년, 20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이쪽에서는 보시다시피 반입 물량이 많이 적습니다. 왜? 전체적으로 요식업소에서 일부 좀 쓰는 것이 전부였고 일반 가정 소비가 없었습니다. 근데 국내 어떤 그 재배가 이루어지면서 좀 홍보가 잘 되면서 2010년 기점 이후부터 해서 계속 가파른 그 수입 물량도 증가하는 곡선을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국산 물량들도 이때 많이 그 반입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15년 이후부터 활발하게 반입이 이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면서 가정 소비가 생기면서 국산 소비도 많이 늘어났지만 수입도 반입되는 물량이 많이 늘었다. 원인은 상대적으로 국산은 3월부터 7월, 8월까지가 가장 성수기라면 9월, 10월, 11월, 특히 11월 때는 거의 국산 물량이 없죠.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수입이 많이 유통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가벼운 소비가 늘면서 2010년을 기점 이후부터는 가파르게 수입 물량도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스파라거스의 유통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가락시장의 월급을 발효. 아직까지 아스파라거스는 전국적으로 저희 가락시장에 특히 서울청가가 가장 먼저 경매를 시도를 했었고요. 한 15년 전부터 저는 경매를 해왔는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크게 경매에 적착하지 못하고 반입 물량이 많지 않았던 품목입니다만은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또 반입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가락시장도 정착이 돼서 그 물량이 유통되고 소비가 되는 품목이 됐습니다. 일기작 시작되는 이제 요 3월부터 4, 5월 달 요 시기 특히 4, 5월 달에 가장 반입 물량이 많이 집중이 됩니다. 요게 일모작 물건이 따다가 6월 달 조금 줄었다가 다시 6월 중순 이후부터 이무적인 물건이 나오면서 7월 달 반입 물량이 다시 또 늘어납니다. 그리고 8월까지는 어느 정도 반입 물량을 유지하다가 9월 이후부터는 확연하게 반입 물량이 주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스파라는 고온의 생육이 좀 저하되는 품목입니다. 적정 생육 온도가 한 15에서 20도를 보고 있는데 25도, 30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생육이 좀 늦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시 물건을 따내는 물량이 적다 보니 9월 달, 8월 달 이후부터는 반입 물량이 다시 또 급격하게 줄어드는 어떤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7월 달에는 이 반입 물량도 이모작 새 물건이 나오는 시기가 되다 보니 얼마큼 나오고 또 우천에 의해서 이때 되면은 상대적으로 단가도 좀 떨어지더라. 월별 반입 물량이 이렇게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건 전국적으로 같은 패턴을 그립니다. 국내 아스파라거스는 제주부터 강원도까지 제주가 조금 2월 달부터 2월 중순 이후 말부터 조금 먼저 시작할 뿐이지 전체적으로 나오는 패턴은 같더라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스파라거스는 가락시장의 평균 단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전에는 이제 식자재 위주로 움직일 때 10년 전만 해도 이제 10년, 12년 전은 반입 물량이 없었죠. 반입 물량이 원체 적고 생수하다 보니 식자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반입 물량이 원체 적으면서 1월 달 이게 수입 물량 어떤 대부분 판매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2월 달도 국산 이제 시작하기 전이다 보니까 아직 많지 않아서 크게 단가가 이때도 이제 10년 전에는 상당히 높았는데 국산 물건이 어느 정도 나오고 수입과 병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17년 이후부터는 1월 달 같은 경우는 국산이 거의 이제 유통되는 물량이 없고요. 2월 달 시작을 하는데 2월 달 같은 경우 소량 먼저 시작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단가 반입 물량 대비 단가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때는 상대적으로 수입 위주로 수입을 먼저 위주로 판매하는 시점이 됩니다. 수입 물량이 많고 국산 물량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입 위주로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 단가가 조금 떨어지는 시점이 되고요. 이제 3월부터는 국산 물량이 웬만큼 이제 출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3월부터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서
3월 말 기점으로는 이제 수입이 없고 온리 이제 국산으로 판매가 돌아서는 그런 이제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이 3월입니다. 그럼 3월부터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까지 그 어떤 그 월별 발이 물량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요. 4, 5월 달 특히 그 집중되는 시기인데 이 4, 5월 달 물량이 집중되는 어떤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산지에서 이 시기에 일본이나 작년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로 수출 물량으로 일단 어느 정도 물량을 분산을 시켜줍니다. 물량 분산이 이루어지면서 단가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생산되는 물량, 반입 물량, 생산되는 물량은 많습니다만은 산지에서 선제적으로 물량을 분산출하하면서 수출로 좀 분산을 해주면서 가락시장의 반입 물량을 적정선 유지를 해줘서 단가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 시기 7월 이모작 때부터는 이제 그래서 8, 9월 달 반입 물량이 좀 더 늘어나는 부분은 실제로 이제 8월, 7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우천 때문에 시장의 시세가 상당히 좀 낮다 보니까 이모작 새로 시작하는 물건들을 유통 쪽으로 조금 돌리는 경향이 더 있습니다. 대형 유통 쪽의 중간 그 대형 벤더들한테 물건을 좀 더 분산 출하해서 상대적으로 좀 시세 폭락가 되는 시기다 보니까 산지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대응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아스파라거스의 가락시장 월별 가격 변형을 동률을 보면 이걸 100으로 봤을 때 2월 달은 한 이제 10,000원 전, 2만 원 전, 3월 달 같은 이렇게 좀 2만 원 선 이제 높은 그래프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200% 이제 이상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3월 초에는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옵니다. 초 중순까지 시세 반입 물량이 적다 보니 시세가 나오는데 3월 중순 이후부터는 반입량이 확 늘어나요. 그러면서 중순 이후부터는 시세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못했습니다만은 3월 초순 중순까지가 시세가 좋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월 달 데이터가 가장 단가가 높은 걸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중순 이후 시세가 많이 무너진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4월 달에 물량이 폭주되면서 상대적으로 그 단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5월 같은 경우는 산지가 이제 4월 달 물량이 폭주되면서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 이때부터 수출로 물량을 좀 돌려줍니다. 4월 달 중순 이후부터 수출을 돌려주면서 5월 달에 조금 반등을 하고 다시 6월 달 조금 더 반등을 합니다. 반면에 7월 달에 말씀드렸듯이 장마 우천이 시작이 되면서 유동 인구가 줄면서 상대적으로 단가가 좀 가장 많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시기가 7월이 됩니다. 8월 달부터는 다시 이제 유동 인구가 늘어나고 휴가철 맞이해서 소비가 늘어나면서 다시 상대적으로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9월, 11월도 반입 물량이 줄면서 어느 정도 단가가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스파라거스는 연도별로 반입 물량 및 거래 금액 변화를 보면 전체적으로 98년도 이제 거의 없다가 한 2010년 그렇죠. 그때부터 조금씩 반입 물량이 시작을 해서 2010년 이후부터 반입 물량 자체가 많이 좀 증가하고 있고요. 반입 물량도 증가하지만 전체적으로 소비도 잘 이루어지면서 단가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초반에 98년도, 99년도, 2000년 전까지 2002년까지는 거의 반입되는 물량도 없고 단가도 상체적으로 많이 쌌었다면 3년 기점으로 봤을 때 점점점 반입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반입 물량가 늘어나가 동시에 소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단가들도 같이 꾸준히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스파라거스는 일반 농산물과 달리 포장이 조금 엄격합니다. 포장은 1kg 단위로 해서 포장이 개별 포장이 이루어지는데
이 개별 포장한 부분에 대해서 박스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스티로폼 박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 박스를 쓰는 이유는 예냉 효과를 해서 이제 보냉 효과를 보는 것인데요. 아스파라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저장성이 약해서 예냉을 하지 않은 경우 그냥 올리시게 되면, 그러니까 생산과 동시에 바로 시장 출하를 하게 되면 물건이 바로 물러버립니다. 물건이 물러서 상품성이 상당히 많이 저하가 되죠. 그래서 예냉하는 온도는 한 1도나 2도 정도, 특히 한 1도 정도,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온다면 1도 정도에서 금냉을 해주시면 얘가 갑자기 이제 냉을 먹으면서 생육이 저하되죠. 그러면서 숨을 죽여놓은 상태에서 스스로 박스에 냉을 유지한 상태로 출하를 해주셔야만 유통되는 과정에서 변질되지 않고 그 형체를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대부분 거의 뭐 90%, 거의 99.6%, 100%가 거의 가까이 스티로폼 박스에 상자로 예냉 후 유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매 시장 종사자들이 아스파라거스 품질 평가 기준을 본다는데, 기본적으로 가락 시장에서 물건을 볼 때 맛을 보고 물건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상품이 좋게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매는 오로지 그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고만 판단을 하다 보니 작업을 얼마만큼 깔끔하게 이쁘게 잘 해주셨냐에 따라서 같은 물건이라도 단가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아스파라거스는 굵기별로 해서 1번부터 6번 사이즈, 1번이 굵은 거, 6번이 제일 가는 걸로 해서 굵기로 아스파라를 선별을 6등분으로 6가지 품목으로 등급별로 6가지 등급으로 선별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3, 4번 사이즈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가 되고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좀 3, 4번 위주로 좀 더 안정적인 단가를 보이고 있고요. 호텔이나 요식업소 납품, 특히 고급 호텔 쪽 납품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굵은 걸 선호합니다. 2번 사이즈를 좀 더 선호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납품처 기호에 따라서 조금 단가 편차는 보일 수가 있고요. 1번 같은 경우는 한 100원짜리 동전 사이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0mm 이상 정도 되는 큰 것으로 중량이 한 49g 이상 사이로 일단은 선별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번부터 3, 4번까지 전부 다 이제 중량을 표시해 놨는데, 이 중량 표시는 아스파라거스는 상대적으로 육안 선별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육안으로 봤을 때 일일이 눈으로 보면서 같은 사이즈만 모아서 하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작업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웬만큼 아스파라 농사를 지시는 농가들은 자동화 선별기가 있습니다. 라인을 태우면, 콤바이 배트를 태우면 중량별로 이제 크기별로 떨어지는 거죠. 1번 사이즈는 대부분 49g 이상 사이즈를 1번으로 떨어지고요. 33g 이상 사이즈가 2번으로 떨어집니다. 3번 사이즈는 23g 이상 사이즈가 떨어지고 4번은 16g 이상 사이즈가 떨어집니다. 5번은 6g 이상이고요. 6번은 6g 이하짜리가 떨어집니다. 이 구격은 전체적으로 이게 표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일본이나 동남아로 싱가포르로 수출되는 사이즈하고 같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기계를 세팅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세분하게 세팅을 할 수 없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폭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판단이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물건이 들어온다면 조금 더 단가에는 분명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번 사이즈 같은 경우는 동전 사이즈로 한 20mm 이상짜리 사이즈가 이제 대부분 1번으로 떨어지고요. 2번은 50원짜리 동전 사이즈로 한 16에서 한 19mm 정도의 사이즈가 떨어집니다. 요 3번, 4번 사이즈가 일반 가정 소비가 늘어나면서 가장 선호하는 사이즈예요. 10년 전만 해도 요
2번 사이즈가 가장 선호하는 사이즈였어요. 특히 요식업소들이 특히 호텔이나 이런 요식업소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사이즈였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좀 일반 가정에서는 좀 억세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좀 더 부드러운, 그리고 또 이제 식감이 좋은 3번, 4번 사이즈로 가장 많이 현재 선호하는 사이즈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 4번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경쟁력이 좀 있고 또 꾸준한 편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아스파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한 200원 돈 경매가, 키로 단가 경매가 됐어요. 200원 돈 경매가 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3, 4번은 한 3, 4천 원권 경매가 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만큼 여기 한 3, 4천 원 정도 더 시세업이 되는 사이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여름에 상대적으로 생육이 저하되면서 굵은 게 많이 없어지면서 여름에 2번이 조금 더 시세가 올라갑니다. 평균적으로 그래도 1년 연중 보고 본다면은 2번 같은 경우는 11,000원, 2,000원 정도 형성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번 사이즈 같은 경우는 9,0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평균적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호보는 10mm 이하의 사이즈로 좀 작은 사이즈입니다. 상대적으로 5번 같은 경우는 거의 나무젓가락 굵기 정도 수준인데, 이 5번 사이즈 같은 경우도 저는 대로 이제 식자재용으로 좀 판매가 되면서 또 일반 가정 소비가 있으면서 요거 같은 경우도 한 10,000원에서 9,000원 그 정도 평균 단가를 좀 더 형성된 걸로 확인이 되고요. 6번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많이 가늘면서 요게 지금 시세가 많이 떨어지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서, 출하 농가에서는 작업비도 안 된다고 판단하시는 농가들은 이걸 아스파라 즙으로 산지에서 조금 판매하시는 농가들도 꽤 있는 사이즈가 6번 사이즈입니다. 어느 농가들은 1번부터 5번까지만 출하를 하시고 6번은 출하 안 하시는 농가가 있고요. 어느 농가들은 1번부터 6번까지 출하를 하시는 농가들이 대부분 많은 편이고요. 또 어느 농가들은 6번 사이즈 밑에 단계인 7번도 출하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7번 같은 경우는 뭐 정말로 시장에서 2, 3천 원밖에 형성이 안 되는 품목이다 보니까 작업비 자체도 형성이 안 되는 품목이다 보니 6, 7번 사이즈 정도는 전체적으로 소화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다른 품목보다 저장성이 좀 약합니다. 소위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스티로폼 박스로 출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확 후 바로 출하를 하게 되면은요, 얘는 안 한 상태에서 현장에 들어오면 바로 물건이 현장에서 물러버립니다. 그래서 이 무름 현상을 발생이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저온 상태인 1도에서 3도 정도. 만약에 하루 정도 예냉을 한다 그러면 1도가 적당하고요. 2일 정도 예냉을 한다 그러면 1도에서 2도 사이. 3일 이상을 넘기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워낙 저장성이 없어서 산지에서 3일 이상 묵혀버리면 수분이 마르면서 아스파라 절단 부분, 맨 밑에 하단 부분이 입이 마르면서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거는 1도시에서 하루 정도 예냉을 하고 출하하는 거 가장 좋다고 보고요. 여의치 않다고 해도 이틀 정도까지는 큰 상관이 없다. 그리고 정말로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산지에서 3일 이상은 넘기지 말자라는 게 현재 시장에서 제가 보는 아스파라의 예냉 방법 같습니다. 3일 정도 이상 넘어가는 아스파라들은 분명히 3일 정도 이상 예냉을 먹은 아스파라들은 현장에서 봤을 때 상품적으로 하자 부분이 생깁니다. 맨 밑에 하단 부분이 입이 마른다든지 또 냉을 너무 좀 많이 먹여놔도 실제로 출하했을 때 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냉을 꼭 필요한데 예냉을 꼭 하시되 1도시에서 하루 정도가 가장 적당하더라. 그리고 이틀 정도까지는 큰 상관이 없더라. 그리고 마지노 저장 기간은 3일 이상을 넘기면 안 되더라는 것을 필히 참조하셔서 될 수 있으면 3일 이틀 안에 예냉 후 이틀 안에 출하하시는 게 시장에서 좀 더 고단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출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스파라거스는 이제 이 길이가 24cm,
요 24cm는요, 상대적으로 박스 길이에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스로폰 박스에 물건이 들어가서 물건을 세워 작업을 하는데, 뒤에 가서 제가 작업 그 상태를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세워 작업을 합니다. 세워 작업을 했을 때 박스에 눌리지 않는 길이 사이즈가 24cm입니다. 이게 24cm가 오버되면 박스에 눌려서 맨 윗단의 수술 부분이 망가집니다. 이 부분이 망가지면 상품성이 떨어지면서 단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이 수술이 망가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길이는 24cm로 대부분 규격화 되어 있습니다. 길이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밑에 흰색 부분, 이 흰색 부분이라고 해서 하단 부분에 보면 억센 부분입니다. 보라색 부분, 하단에 보라색과 흰색 부분, 이런 억센 부분이 같이 끼는데, 이런 이 억센 부분이 많이 꼈을 경우는 상품성이 좀 떨어져서 억센 부분은 절단하고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밑에 흰 데가 많이 끼면 낄수록 경매의 단가는 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이 흰색 부분이 억세서 식용으로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스파라 같은 경우는 줄기는 곱게 뻗어 있고요. 위에 수술 부분이 안 망가져 있고 오그라져 있으면서 벌어지지 않은 것을 선호하고요. 특히나 이 밑에 위에 그 수술 부분이 망가진 부분은 망가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경매 단가가 반값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수술 부분을 상당히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요. 줄기 같은 경우는 일부 좀 구부러져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포장 과정에서 랩을 막이기 때문에 이 랩으로서 조금 잘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펴서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되게끔 좀 잘 펴서 이렇게 올리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건 참 참조하셔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술이 이제 너무 구부러져서 이제 줄기가 너무 구부러진 것들을 억지로 너무 피다 보면은 이게 윗부분이 좀 벌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작업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구부러진 것들은 빼주시고 어느 정도껏 이제 육안으로 가려줄 수 있는 부분만큼만 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색깔은 전체로 진한 녹색을 띠는 선호합니다. 색이 연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신선하지 않다고 시각적으로 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진한 녹색을 띠는 것을 가장 선호합니다. 자, 이 아스파라거스의 이게 재배 현황입니다. 이제 강원도 쪽인데요. 이제 이렇게 와서 입경을 하게 돼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 굵기별로 이제 길이별로 어느 정도 올라오면 작업을 해서 따주시는데, 요 밑에 부분이 이런 하단 부분이 좀 억셉니다. 이런 부분도 다 좀 억센 부분인데 길이를 맞춰서 24cm에 맞춰서 이런 부분 최대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수확해서 사이즈별로 일단 한번 쭉 나열하는 부분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밴딩기로 이제 일본 수출하는 물량을 이제 150g, 150g, 100g, 100g 이런 식으로 이제 밴딩기로 작업하는 모습입니다. 자,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는 여기 한 2번 사이즈 정도 될 것 같고요. 여기 한 3번, 4번, 5번, 6번 사이즈 이렇게 좀 나눠줬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랩을 한번 감아줍니다. 그래서 밴딩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 랩을 감지 않으면 모양 자체가 좀 흐트러지면서 육안으로 봤을 때 상품에 좀 많이 뭐랄까요, 상품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랩을 감음으로써 물건이 흐트러지 딱 조여주면서 육안으로 봤을 때 상당히 깔끔한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업이 랩 작업입니다. 대부분 랩 작업을 하고요. 이 랩 작업을 해서 사이즈별로 이렇게 한 박스에 스스로폰 박스에 15kg를 세워서 출하하는 것으로서는 거의 출하 방법으로서 좀 통용이 되고 있고요. 중매인들도 이 작업을 가장 선호합니다. 누여서 가로 아스파라를 세우지 않고 누이는 경우가 있는데, 누이다 보면 이 꽃 부분이 다 망가집니다. 이 꽃 부분이 망가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시세가 많이, 꽃을 부화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다 이렇게 세워 작업을 합니다.
이건 선물로 따로 산지에서 포장을 하신 건데요. 이건 왜 사진에 담았냐면 요 홍보하는 요 라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많이 늘어나면서 소비지에서 이런 라벨 하나 붙여주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작업이라도 생산 이력이 확실하다고 판단을 하고 어느 누구 물건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라벨을 하나 붙여주는 거를 산지에서 소비지에서는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추후 출하하시는 농가들은 생산하시는 농가들은 요 라벨 제작을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요게 이렇게 띠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스티커도 있습니다. 스티커로 요만큼 해서 요 정도 모양으로 해서 붙이는 거 있는데 요런 거 하나 붙여주시면 소비지에서 상당히 좀 더 선호하더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 사진을 한번 더 첨부하게 됐습니다. 자, 랩을 감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스파라거스를 랩을 감지 않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흐트러지게 되죠. 이 상태로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요 형질을 그대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더 벌어지게 됩니다, 물건이.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물건이 좀 더 못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물건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랩을 이 앞에처럼 랩을 감아줘서 물건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게 아스파라 작업의 가장 핵심입니다. 일단 1번 가장 첫 번째는 굵기별로 선별을 하는 게 가장 먼저고요. 그러면 굵기별로 선별한 상태에서 이렇게 랩을 마는 게 2번입니다. 그래서 랩을 만 상태에서 같은 사이즈로 한 박스에 15kg 물건을 담아주는 것이 이게 작업의 마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뚜껑을 개봉한 상태에서 뚜껑을 닫으시면 안 됩니다. 뚜껑을 연 상태에서 창고에서 저온 창고에서 한 1도씨 정도 되는 기온에 하루 정도 최장 3일까지 예냉을 하신 다음에 시장 출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통 방법이고요. 가장 예냉에서 적합한 온도는 1도고 하루 정도가 가장 적당하더라. 이틀까지는 큰 상관이 없는데 3일이 넘어가면 물건이 망가지더라. 그러니 이 상태로 특히 이제 뚜껑을 닫는 경우가 간혹 있으신데요.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그 창고에 들어가면 냉이 먹지 않습니다. 뚜껑을 개봉한 상태에서 창고에 넣은 다음에 예냉 창고에 저온 창고에서 1도씨에서 한 하루 정도 냉을 먹이고 출하하는 방법이 가장 신선하게 시장에서 아스파라가 유통되는 그런 방법이더라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랩을 안 갖게 되면 물건이 벌어지면서 밴딩만 했다고 해서 물건이 이제 형질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더라. 상대적으로 시장에 왔을 때 물건이 못해 보이더라. 그러니까 꼭 랩을 감아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굵은 사이즈는 시장에서 조금 더 선호하지는 않더라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 시장에서 이제 비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 그린인데 위가 물렀죠. 이 아스파라거스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저장성이 약하다 보니 쉽게 무르는 품목이에요. 일례로 그냥 수확하고 시장에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밑에 하단부도 무르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윗부분이 수술 부분이 망가지는 경우가 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필히 예냉을 해주셔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화이트 같은 경우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노력도는 높은 반면에 암실에서 햇볕을 안 보고 종잣값도 상대적으로 비싸고요. 재배 기술은 좀 더 까다로운데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더라.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가가 그린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화이트는 별로 선호하지 않고요. 이게 퍼플입니다. 보라색을 띠고 있는데요. 이 상태로 봤을 때 상당히 이쁘고 특색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열을 가했을 때 이 색이 빠지면서 보라색이 빠지면서 그린 아스파라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 퍼플도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선호하지 않더라. 이 퍼플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다면 차후 조금 더 특색이 있어서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육안으로 봤을 때, 생으로 봤을 땐 참으로 이번에 이쁘고 좋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열을 가했을 때 그린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아스파라거스가 됐습니다.
자, 예, 그럼 이제까지 아스파라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스파라거스는 앞으로 전망이 어떠냐는 건데요. 맨 처음에 15년, 20년만 해도 식자재 위주로 해서 일부 수입 물량이 움직이는 게 다였다면 이제는 가정 소비가 많이 늘어납니다. 가정에서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 뭐 애들 철분이 많아서 뭐 그 성장 발달에 좋고 숙취 뭐 좋고 뭐 좋다고 방송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죠. 그다음에 가정 소비가 많이 늘어났고요. 가정 소비가 늘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전체적으로 요즘에 웰빙 문화가 되면서 캠핑들을 많이 다니시는데 캠핑 가면서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 같이 해서 음식을 해 먹는 경우가 많더라.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삼겹살과 같이 아스파라를 구워 먹기도 하고요. 가정에서는 소시지와 같이 구워 먹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 수요가 늘어났고 차후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걸 보고 있다. 일례로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한 300톤 가량을 팔았습니다. 그럼 5년 전 물량에 딱 배가 늘어난 건데요. 5년 전, 6년 전 물건의 발행 물량의 배가 늘어났습니다만은 단가는 5년, 6년 전하고 크게 차이가 없이 평균 단가 작년에 한 1,200원 돈 경매가 됐습니다. 키로 단가. 가격 발행 물량은 늘어났지만 소비가 늘어나면서 발행 물량 는 대비 단가도 유지하는 품목이더라. 그리고 가락동에서는 저희가 먼저 서울청구가 먼저 경매를 하면서 저희 혼자만 경매하다가 작년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동아청과가 꽤 많은 물량을 경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100통 정도 경매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경매를 하고 동아도 하고 그리고 옆에 타청가들도 계속 늘어나게 되면 현재 발행 물량 자체가 별도 많은 것이 아니다. 앞으로 발행 물량이 늘어나도 수요가 늘면서 전체적인 경매 수요가 늘면서 단가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품목이더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스파라 같은 경우 초창기 들어왔을 때는 한 3, 4년까지 길게 보면 4년까지도 수확이 없었어요.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는 단연생 식물로서 맨 처음에 들어왔던 종자들은 1년, 2년, 특히 2년차까지는 아예 소득이 없었고요. 3년 차부터 조금씩 나와서 4년, 5년 돼야 안정적인 어떤 수확물이 나왔고요. 그럼 그 상태가 최소 한 15년, 길게는 20년도 수확을 하시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한번 하실 때 판단을 잘 하셔야 할 게 초창기 이게 단연생 식물이다 보니까 초창기에 투자 비용이 꽤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 시설 재배를 해야 하며 종자값도 만만치 않고 한 번 심으면 최장 한 15년, 20년까지도 한 품종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농사 지실 때 아스파라를 선택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산지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접근을 하셔야지 무작정 아스파라거스가 전망이 좋더라 라고 해서 농사를 짓게 되시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초반에는 거의 수확이 없다는 부분이 농가에 소득이 없다는 부분을 잘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다행인 것은 품종이 좀 개량이 되면서 그전 품종들 초창기 품종은 4년차, 5년차 이렇게 올라가야만 안정적인 수확을 보였다면 이제는 2년차부터 조금씩 나옵니다. 2년차 잘하시는 분들은 2년차도 웬만큼 물건을 따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2년차부터 웬만큼 수확이 나오더라. 그리고 3년, 4년, 5년 되면 그때 갈수록 안정적으로 수확이 생긴다. 단지 이 새로운 품종 같은 경우는 아직 길게 따신 분들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10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수확량이 줄 걸로 판단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종자 택일할 때 그리고 품목을 선정하실 때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셔서 택일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는 개별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단체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 아스파라거스는 선별 과정에서 부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부산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 자라는데 위에 길게 자라면서 밑에 하단 부분, 억센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 밑에 이 부분을 절단하다 보니
밑에 하단의 억센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농가 수득이 달라지더라. 이 부산물 같은 경우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아스파라거스 즙을 냅니다. 문제는 이제 아스파라거스 즙을 내려면 일정 물량도 물량이지만 지금 이게 1차 가공에서 2차, 3차, 4차, 5차 넘어가면서 생산 판매까지 가는 이제 그 식품으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저희는 경매는 1차 생산물에 한해서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에 아스파라 같은 경우는 이 부산물을 갖고 생산 그리고 가공, 유통까지 전체적으로 5차, 6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품목이더라. 아스파라 부산물을 갖고 즙을 만들 때 혼자 이 부분을 식품 허가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물량도 안 될 뿐더러 이걸 허가 받기도 쉽고 시설 그 자체를 갖추기도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모여서 아스파라거스 가공품을 활용하는 데가 강원도입니다. 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 즙을 부산물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그 즙으로서 판매를 해서 새로운 어떤 농가 소득원으로 활용을 하고 계신데, 강원도 지자체에서 지도센터나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례로 논산에서 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한 2,000평 농사를 지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부산물을 전부 다 염소를 먹이십니다. 왜? 혼자 즙을 내다 보니까 판매도 잘 안 될 뿐더러 그 허가받기도 힘들고 이걸 팔기도 힘들다 보니까 이제 부산물을 그냥 염소 먹이고 말지 때로 가공을 안 하세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 부산물 갖고 즙으로서 가공을 해서 새로운 소득물을 상출을 하셔가지고 농가가 상대적으로 얻는 이득을 좀 보고 있더라. 자, 생산 농가 간의 생산체 조직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는 잘하는 농가들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일반 농가들도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4kg에서 한 5kg 정도 수확을 한다고 봅니다. 그럼 4kg, 5kg 정도 수확을 한다 그러면 평당 한 4, 5만 원. 왜? 올해 같은 경우도 경매 단가는 한 1,200원 돈 평균 경매가 되기 때문에 그럼 4, 5만 원대 단가를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은 7, 8만 원도 평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스파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타 품목 대비 고부가가치 상품인 건 맞는데 그래도 초기 투자 비용이 많다 보니 얼마만큼 이 부분이 나하고 맞는지에 대해서 잘 알으셔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1,000평 정도는 부부가 1,000평 정도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 같더라. 1,000평 이상 되면 인원을 확보를 해서 사람을 써서 농사를 져야 하지만 한 1,000평까지는 부부가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품목으로 보고요. 아스파라 같은 경우도 이게 한번 수확이 3월 달부터 수확이 들어가면 매일 밭에 가야 됩니다. 한 6개월 가량은 상당히 바쁜 품목이고요. 6개월 정도만 바쁘게 투자를 하시면 나머지 한 6개월 정도는 조금 더 수월하게 농사를 질 수 있는 품목입니다.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 무작정 전망이 좋다고 해서 여러 농가들이 무작정 달려들 게 아니고, 저도 말씀드렸듯이 첫해 1년 특히 2년까지도 큰 소득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심으면 10년 이상 이 품목 갖고 수확을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농사는 한 6개월 정도 출하가 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일단 일반 가정 농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인지를 하시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주위에 물어보셔서 이 품목에 대해서 농사에 자기하고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에 대해서 판별을 하신 다음에 농사를 꼭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저희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씀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아스파라거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아스파라거스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발표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일찍이 종식되고 나서는 농업인분들과 직접 찾아뵙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